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대일입니다. 코스피 K자 상승, 대형주만 사고 대형주만 오른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200선까지 내달리며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매수세가 대형주로 쏠리면서 중소형주는 소외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자형 화랑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지수가 9.57% 오르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0.8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경제도 K자형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저희 특집 코너를 통해서도 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는데요. 코스피가 K자형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황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거침없는 상승 흐름, 오전에 좀 보이고 오후에는 다소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포인트를 넘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0포인트를 넘었고 3,000포인트를 넘은 상태에서도 거침없는 상승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지수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죠.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현대차도 2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 현재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특이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업계의 호황이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이슈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모 기업과 협업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에 호응하는 개인의 매수세, 과거의 개인의 매수세라고 한다면 사고팔고에 주력했던 그런 개인들인데 이제는 매수 후 진득하니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수급, 기관들의 불안정한 수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차 군단이 지금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의 강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되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형주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상당히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서로 약속이 기업들의 이익에 현재 반응을 한다라는 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서로 주가가 올랐다라면 이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언택트가 조금 소외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주춤한 가운데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물론 4분기 실적이 약간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적들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미래에 대한 희망 물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희망, 애플과의 협업 관계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장 많은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G80 같은 경우 최소한 서너 달을 기다려야 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현재 지금 개인들이 유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60조 원대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력한 수급이 특히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에는 코스닥 위주의 개별 종목,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저희 같은 이데일리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의 개인의 매수, 그러니까 결국 재료와 수급이 일치하면서 대형주들을 이끌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램의 호황과 파운드리 쪽에 또 우리 기업의 점유율 상승의 가시성 그리고 또 자동차의 브랜드력의 또 상승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개인의 매수가 역사상 최대로 또 유가증권 시장 들어왔고요. 기관은 또 굉장히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주도 장세가 지속될까요? 당분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기관들의 좀 말씀 먼저 드리게 된다라면 기관들이 매도세,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도 같은 외국인들은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요. 환율과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따라서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사는데 기관들은 왜 파느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펀드를 환매해서 그렇습니다. 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약 한 30% 정도라면 기관 보유의 자금,
자금이지만 70%는 펀드 자금이거든요. 기관에 맡겨보니 수익률이 별로 나지 않는다. 그래서 펀드 환멸해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기관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환매한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개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풍부한 유동성, 현재 지금 은행에 맡겨봐도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리고 과거에는 일부 부동산을 좀 투자하겠다,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막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주도 형세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개인의 주도 장세가 일어난다고 해서 개인이 모두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인버스, 곧버스를 타신 분들에 대한 것들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지만 개인이 산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신 분과 중소형주가 안 올랐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또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소외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91,000원에 마감됐습니다. 91전자가 됐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지난주에 10만전자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코너지만 10만전자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르게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너무 생각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속도 조절론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만 원까지는 진득하니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담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서둘러서 10만 원 가니 9만 원대 초반에 사서 내가 10%를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셨다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쉬어가는 타이밍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선에서 굉장히 떠 있어요,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잘 조정을 받는 좀 그런 좋은 시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또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이제 CES 2021이 개막하면서 디스플레이 혁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의 롤러블인데요.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CS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하는 행사죠. 과거에는 이제 가전에 주력했다라면 이제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통합 가전 통합 솔루션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혁신이 발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워낙 많은 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LG 그룹 같은 경우 LG전자가 이제 CES에서 롤러블을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LG 그룹 자체가 전장 산업에 진출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CS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LG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주셨는데요. 현대차입니다.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1분기 안에 그 결과가 발표 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내용이고 어제 주가가 또 단기 고점 비슷한 또 흐름을 보였어요. 현대차가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는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일단 물론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렇죠. 지금 현재 차가 잘 팔립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인데 저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은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그동안 협업들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런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게 되면 정말 소위 대박이 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언론에 그냥 보도된 사항이다라고 하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급격히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은 뉴스 플로우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기간이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것만 봐더라도 보통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서두르는 그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는 흐름이 더안 나쁘지 좋죠? 않거든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죠. 예, 그렇죠. 러셀 지수가 예. 굉장히 또 좋은데,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스닥 왜 이럴까요? 매기 확산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착각을 했던 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참 간밤에 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좀 러셀. 착각을 좀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주로 제약바이오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 이후에 물론 이제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치료제에 대한 이제 허가 지금 여부가 좀 관건이 되고 있는데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2015년, 16년도에 이미 올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적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지금까지 쭉 언급드렸던 대형주들이 워낙 많은 재료를 갖고 있다 보니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작은 주식들이 재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재료가 있는 쪽에 가서 투자자들이 몰려있지 재료가 없는 쪽에서 안 올랐으니 올라가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 주변에도 금요일장에 자동차주를 막 성큼 사시는 분을 제가 봐가지고 네. 월요일에 오전장에 좀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과열일 때는 진짜 사셨으면은 정말 차익 실현 진짜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열 우려가 좀 많은 시장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변수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좀 어제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일단 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3에서 5%까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진 장을 최근에 보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는 게 올라가게 된다면 하락 같은 게 따라가는 형에서 보합선에서 끝나지 올라가는 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하락하는 것도 3에서 5%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한 변동성이 장중에 벌어졌다는 것은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주식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겁을 안 내십니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오래 있었던 저 같은 경우가 좀 겁을 내는데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 겁을 안 내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확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장은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갑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익 난 거는 한번 챙겨주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형주 위주의 시장에서 과열 우려까지 모두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